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토 이승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불기 2564주년 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그 느긋한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후원이 있고 항상 불기 정신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석가탄신을 부처오신다는데 와가지고 여러분들 또 영상 교육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시를 하는 것은요, 스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와 밥, 이 초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시는 이 초밥을 말하는 것인데요, 스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하고 밥하고 섞인 것은 무조건 초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있을까요?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통상으로 말하는 니기리 스시가 있고요, 이나리 스시가 있고, 학고 스시가 있고, 그 다음 마켓 스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찌라시 스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한 개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니기리 스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면 이 생선 초밥을 말합니다. 니기리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게 되면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쥐얼 낙자입니다. 쥔다 이 말이에요. 쥔다, 이게 쥔다 할 때 쥐얼 낙자로 써가지고 니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할 때도 악수라고 쓰죠, 그죠? 손을 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악수란 말도 이렇게 손을 쥔다 하는 뜻에서 쥐얼 낙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이 쓰시는 이제 유부초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부초밥 아시죠, 여러분들? 유부초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학고 쓰시는 뭐냐면 상자입니다. 상자로 찍어내는 거. 보통 이거는 뭘 하냐 하면은 고등어 있죠? 고등어. 고등어를 사바라고 합니다. 사바에 얽힌 이야기 여러분들 알죠? 그죠? 사바. 그래서 일본에는요, 실제적으로 사바가 굉장히 비싼 이 생선이었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나 아니면 성기날 때 상사들한테 이렇게 와이로 먹일 때 사바 한다 해가지고 오늘날 부처님 이름이 사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바. 학고 스시로 사바를 주로 많이 한다. 결론은 뭡니까? 학고 스시라는 것은 상자로 가다찌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스시를 학고 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켓 스시는 뭐냐? 마켓 스시는 많은 겁니다. 많은 김밥. 이건 뭐냐면은 마켓스. 이 초밥을, 여러분들 김초밥 할 때 보면 밑에 깔고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마켓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해도 되는 거고,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그냥 많은 거. 손이 일본말로 대마키라고 그러죠? 대가 됩니다. 대. 그래서 손 자체로 많은 것을 대마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스크림 마키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대마키인데요. 나중에 실습할 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찌라시 스시는 뭐냐면은, 찌라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찌라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찌라시라고 하는 것은 전단지를 말합니다. 흐트러지다, 뿌리다, 뭐 이렇게 흐트흐트하는 그런 것. 이런 말을 갖다 할 때 찌라시 스시인데요. 찌라시 스시는 뭐냐 하면은 생선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다른 부재료와 섞어가지고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비벼 먹는 거. 한국에 말하자면은 한국식 회덮밥. 그러니까 일본식 회덮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찌라시 스시인데, 이 외에도 또 스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스시라는 것은 초와 밥을 섞은 것을 스시라고 그런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될 니기리 스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니기리 스시는요, 생선 초밥을 말합니다. 그 진도 아신다는데 생선 초밥 니기리 할 때 그 생선 초밥을 말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밥을 지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쌀을 씻을 때요, 쌀을 씻을 때 그냥 박박 먼저 씻는 게 아니라
전분만 풀어내게끔 가볍게 이렇게 씻어가지고 전분만 풀어낸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씻으면 됩니다. 씻어가지고 이 바구니에 잘 받쳐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 받쳐 놓습니다. 받쳐 놓은 다음에 밥을 하게 되는데요. 쌀을 1.5kg 했을 경우에 물을 1700cc를 합니다. 1700cc를 넣고 그 밥을 하게 되면 한 30분만 하면 뜬까지 다 들입니다. 그래서 밥을 푸게 되면 아주 고슬고슬해야 되는데요. 자, 이 밥을 해가지고 촛물하고 배합초하고 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쌀 1.5kg에다가 물을 했어요. 밥은 아주 잘 됐습니다. 밥은 잘 됐는데 촛물을 배합초를 얼마큼 넣어갖고 잘 돼야 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초가 맛이 있고 초가 싱거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쌀 1.5kg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배합초를 200cc를 넣습니다. 200cc요. 200cc 넣는데 이 200cc가 어떤 기준이 하면요. 환만식초 있죠. 환만식초. 우리의 식초 종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식초가 있습니다. 환만식초 있고 사과식초 있고 석유식초 있는데 왜 환만식초 써야 되느냐 하면요. 사과식초나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식초를 쓰게 되면 그 맛이 특유한 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시에 대한 맛을 많이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미한 맛이 없는 환만식초를 넣어가지고 스시를 하게 되면 스시의 본인의 맛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환만식초를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환만식초 1800cc입니다. 이러면 1.8L죠. 식초 한 통, 정종 한 병, 이게 1800cc를 말합니다. 그리고 설탕 백설탕이겠죠, 그죠? 백설탕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은 800g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금, 고운 소금 400g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끓이는데요. 원래 끓이면 안 됩니다. 끓일 때는 식초가 증발합니다. 증발해가지고 끓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로 저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먹여주면 되고요. 이것을 어디다 보관하냐 하면은 항아리 같은 데 보관합니다. 항아리.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날 만들어서 그날 쓰는 게 가장 좋지만은 이것도 초도 숙성을 합니다. 숙성을 하게 되면 어디서 숙성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항아리에다 넣고 숙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자도 넣고 레몬도 넣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시의 본인의 맛이 아니라 유자 향이 강할 수가 있고 레몬 향이 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넣지 말고 이대로만 해서 잘 저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 섞은 다음에 쌀 1.5kg 밥을 할 때 200cc, 이 배합초 200cc를 넣고 섞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섞는데 여러분들이 초밥을 비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비는 게 아닙니다. 비비는 게 아니고 샤리길입니다. 샤리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샤리라는 것은 이 초밥 밥 하나 그걸 샤리라고 그래요. 길이는 뭘 자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통에 넣고 밥을 비비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겁니다. 주로 싹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넣고 배합초 넣으면서 싹 자르는 겁니다. 자를 때 뭐냐면은 밥 하나하나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비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밥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섞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밥 한 개 한 개 다 살아있게끔 하는 건데요. 이 섞는 게 이 통이 뭐냐? 이게 스시 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스시 한 길이. 조수 입을 봐야 돼요. 입을. 스시 한 길이. 아시겠어요? 스시 한 길입니다. 자, 스시 한 길이에서 이제 그 밥을 잘랐으면 어떻게 하냐면 식혀야 되거든요. 식혀야 되는데 식힐 때 그냥 막 일지는 바람이 아니라 부치로 싹 붙입니다. 부치로 붙여가지고 왜 붙이는 이유는 뭐냐? 밥이 완전히 식으면 안 됩니다. 사람 체온과 똑같은 36도, 37도를 유지해가지고 그 밥이 보온돼가지고 손님에게 그 스시를 해가지고 제공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호화 상태입니다. 호화 상태요. 그때가 가장 맛있을 텐데
그게 이제 호화 상태가 뭐냐? 여러분 배웠죠, 그죠? 베타에서 알파로 가는 그 상태가 바로 호화 상태입니다. 가장 맛있을 때죠, 그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스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되면은 이 덩어리가 단단해져 되질 않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부쳐서 살짝 붙여줍니다. 붙여가지고 보온통에 넣어가지고 그 보관하면 되는데요. 이 보관하는 통, 이 통이 뭐냐 하면은 5히트입니다. 5히트. 5히트입니다. 이걸 5히트라고 해요. 여기다가 보관하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5히트라고 합니다. 5히트. 5히트인데요. 여기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손님에게 제공할 때 해가지고 스시를 지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 통은 보통 히노기 나무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오늘 니기리 스시의 재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알아볼게요. 자, 그럼 오늘 스시를 만들어야 될 재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도미입니다. 도미. 자, 광어죠. 광어하고 도미들은 어때요? 이걸 우리 시로미라고 그럽니다. 시로미. 시로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흰살 생선이라고 그럽니다. 흰살 생선들은 가공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등푸른 생선들은 가공을 해가지고 소금에다가 식초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가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흰살 생선들은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껍질을 벗겨서 비늘 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공할 것 같으면 다시마 기름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신선하게 그냥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은 새우인데요. 이 새우는 뭐냐면은 차새우라고 그러죠. 차새우. 일본말로 구루마앱인데요. 구루마앱이란 왜 그러냐 하면은 구루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동차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 타이어처럼 생겼어요. 보세요. 그죠? 자동차 타이어처럼 생겼죠?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루마다 구루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루마앱이다. 애비는 새우란 뜻이죠. 그래서 구루마 애비. 구루마는 차란 뜻이죠. 차새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새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차새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지가 있습니다. 요지가 있으면은 이 배 부분, 아래 부분을 꼬리부터 해가지고 깊숙이 찔러줍니다. 이렇게 끼워줘요. 끼워줍니다. 끼워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한번 삶아줍니다. 삶아갖고 찬물에 식히는데 식혀가지고 바로 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안에 이 온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지를 빼게 되면은 또 구부려 들어요. 그래서 이걸 빼기 전에 완전히 식힌 다음에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빳빳하게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스시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는 한번 씻습니다. 어떻게 씻는 과정을 안 보여드렸는데 씻는 거 어떻게 씻냐면은 이 보면은 단추가 있어요. 단추. 문에 보면 단추가 있죠. 단추 안에 보면은 점액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뻘도 있고 모래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제거를 못하니까 토마에 이 발판을 놓고 소금으로 빡빡 문질러서 닦아줍니다. 아니면은 소금이 아니면은 무즙으로 닦아주게 되면은 향도 좋고 그리고 발판에 낀 때들도 잘 빠집니다. 그래 빠지면은 이것을 점액을 다 제거한 다음에 끓는 물에 차 있습니다. 차 보리차도 좋고 호지차도 좋고 센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차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리차로도 맛이 좋은데 우리 호텔에서는 보리차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차를 쓰기 때문에 그런 향이 좋은 고급차를 쓰지만은 우리 개인 업장에서는 보리차를 넣고 이렇게 삶기도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얘도 삶아갖고 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알이 있습니다. 날치알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요. 파란 거, 이렇게 빨간 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시를 만들 때 손을 한번 이렇게 소독도 해주고, 손을 한번 묻혀가지고 밥알이 달라붙지 않게끔 이 촛물을 준비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태저입니다. 태저.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 태저. 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손이죠. 손수자를 써가지고 태라고 그럽니다.
태저. 저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 식초입니다. 서라고 하는 식초죠. 그래서 앞에 태로 나왔으니까 뒤에 저로 나옵니다. 태저, 태저르죠. 태저. 발음이 이상가요? 자, 경상도 발음은 태저. 여러분들 서울 발음은 태저가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태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한번 묻힌 다음에 스무스하게 와사비를 바르고 이게 스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식초로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생강인데요. 생강을 소가라고 합니다. 소가. 그런데 우리 스시용에서는 가리로 합니다. 가리인데요. 왜 가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스시용에서는 다 이 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할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리인데요. 가리라는 것은 뭐냐면 씹을 때 가리가리 소리 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선을 먹고 또 다른 생선을 먹고 자꾸 맛을 바꿔가면서 볼 때 이 가리로서 먹고 이 헹굽니다. 헹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찌 나오시라고 합니다. 구찌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프레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구찌 나오시라고 합니다. 구찌 나오시. 그래서 광어를 먹고 다음에 어때요? 이 가리를 먹고 오차를 마시고 그 다음 또 다음 도미를 다음 새우를 먹는다든가 문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음식을 바꿔서 먹을 때 새로운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가리를 먹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 집에서는 다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육상 수업하기 위해서 편으로 다 썰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얇게 썰었습니다. 얇게 썰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삶습니다. 데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삶아요. 삶아가지고 생강에 있는 아리 맛을 다 이렇게 한번 버립니다. 버린 다음에 아마지라고 하는 게 아마지라고 하는 그 식초 물에 담굽니다. 단초물에 담굽니다. 단초물에 담그는데요. 그 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물 3이에요. 물 3, 그리고 식초 2, 설탕 1 해가지고 끓입니다. 끓여서 식힙니다. 그 식힌 다음에 편으로 쓴 생강을 담가둡니다. 담그면 어때요? 단초물이기 때문에 달고 아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삭아삭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아마지에다가 담가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방금 만든 아마지거든요. 아마지에다가 담갔다가 이렇게 꺼낸 겁니다. 담가 있었어요. 이게 담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꺼낸 겁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꺼낸 건데요. 이게 좀 지나야만이 단맛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라고 합니다. 가리 아시겠죠? 가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료는 이것으로 소개를 하고요. 지금 곁들여서 이제 군감막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감막기는 뭐냐면은 군함말인데요. 군함말이는 이 날치를 넣어가고 한번 해보고요. 또 호소막기라는 것은 가늘게 마른 김밥을 호소막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일을 넣고 끝에는 이 색깔이 있게끔 날차를 넣어가지고 색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한번 호소막기를 말아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막기, 손으로 마는 게 있죠, 그죠? 그 대막기를 한번 말아서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재료 준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스시 기르다시 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시미 스시 쓸 때 돔이나 광어 같은 이런 것들은 해체하는 거 오롯이라고 그러죠. 오롯이 하는 건 이 앞 시간에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롯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스시 탄내라고 그러죠. 스시 탄내입니다. 탄내 뜨는 것부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내라는 것은요, 좀 넓게, 그리고 약간 얇게 떼야 됩니다. 한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광어 3피스, 또 도미 3피스 하는데요. 길이가 보통 이 길이 돼야 됩니다. 보통 이 길이. 근데 보통 같아야 돼요. 광어는 이렇게 길고, 또 도미는
짧고 이런 라인 스시를 했을 경우에 멋이 없습니다. 길이가 거의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만이 스시를 할 때 멋있다. 길이가 같아야만 멋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폼을 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도미도 되겠으면요. 도미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이다시를 하면 됩니다. 한 3개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새우 있습니다. 새우 있으면 새우 아까 그 삶는 거 봤죠? 그죠? 봤으면 새우 같은 경우에는 다 까야 됩니다. 그냥 다 까가지고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까가지고 껍질을 다 까야 됩니다. 까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깔 겁니다. 다 됐죠? 깔끔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됐고, 이도 마찬가지로 초밥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스시 니기리 종류만 하더라도 생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몇 수시까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생선이 있고 가공을 써야 되는 생선이 있고 조개 같은 것들은 또 삶아가지고 간장에다 졸여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붕장에 있죠. 붕장 안 하고, 그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질한 다음에 삶아가지고 그렇게 쓰면은 굉장히 또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배 부분이 위로 오도록 해가지고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면 안에 보면 내장이 있거든요. 그죠? 내장 이것을 이제 좀 씻어야 되겠죠. 문어입니다. 문어 쓸 때는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칼을 왔다 갔다 해야 좋습니다. 이게 뭐냐? 파도 쓸기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미 길이 다 배웠죠. 그죠? 나미 길입니다. 나미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미가 이 파도입니다. 물결이죠. 물결 쓸기라고 그래요. 물결 쓸기라고 그럽니다. 나미 길이 물결 쓸기입니다. 똑같이 도 강어도미하고 했듯이 사이즈는 어때요? 길이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길이는 같이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이 길 하니까 남이에 빙글빙글 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어를 했습니다. 자, 문어는 좀 질깁니다. 그죠? 질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 그냥 먹게 되면 좀 질길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두들기 좀 좋다. 그죠? 이렇게 두들기 좋고요. 이 문어는 보통 간장에 찍는 것보다도 소금이나 아니면은 안하고 달에 있거든요. 안하고 달에. 안하고 소스를 해가지고 위에 살짝 묻혀갖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를 해가지고 두고요. 자, 그러면 한번 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일은 이렇게 합니다. 맨 우측에 스시 밥이 가야 되겠죠. 샤리가 가고요. 그 다음 이 태즈가 가고요. 그 다음 와사비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태즈로 손을 한번 씻습니다. 이 손님한테 할 때 이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지금부터 맛있는 스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태즈를 묻힌 다음에 멋지게 폼을 잡습니다. 또 잡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잡습니다. 동시에 이 네타를 동시에 잡아가지고 바깥 동시에 잡습니다. 동시에 잡아가지고 와사비를 바르고 그 다음 무슨 손가락이죠 이거? 집게 손가락인가요? 해가지고 돌립니다. 돌린 다음에 다시 눌러주고요. 돌려주고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를 각을 잡아주면서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이게 스시 완성된 겁니다. 자, 연습 동작을 해볼게요. 광어입니다. 연습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와사비 바르고요. 눌렀죠. 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죠. 눌러주고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고요. 다시 도미합니다. 마찬가지 눌러주고요. 돌려주고 잡아주고요. 이렇게 합니다. 도미 놓습니다. 다음 태좀 묻히고요. 밥이 안 달라붙어야 되거든, 그죠? 밥이 달라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밥이 안 달라붙게끔 합니다. 이것도 동작이죠. 자, 이렇게 합니다. 밤양도 똑같죠, 그죠? 밤양 몇 개 되겠어요? 150알? 3개 있기 없기? 세면 안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 도사돼가지고 다 합니다. 밤양 딱 잡아보면 몇 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죠? 스시를 맛있게 해가지고 손님한테 맛있게 제공하는 거 그게 기술이지.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밤양 이거 맞추는 거는 뭐 크게 기술이 아닙니다. 잘하죠? 그죠? 자, 이것을 35년간 했습니다. 35년간 참 경력도 깁니다. 그죠? 35년간 깁니다. 이 산천이 한 번 바뀌면 뭐 10년이면 산천이 바뀐다 하잖아요. 그죠? 세 번이 바뀌었다. 세 번 반이 바뀌었다. 그죠? 야, 35년 같으면 정말 깁니다. 길죠? 그죠? 여러분들, 아유, 35년 같으면 굉장히 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찌맞기를 한 건데요. 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이 안 떨어지게끔 문어는 이렇게 한번 김으로 띠를 해줍니다. 띠를 해줄게요. 자, 3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스시를 만들었습니다. 좀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강어 위에는 무접하고 폰즈를 곁들인 위에다가 이렇게 무접을 올려줍니다. 무접을 올려줄게요. 무접은 그냥 무접이 아니라 폰즈에다가 무접을 섞은 걸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실파 좀 올려줄게요. 멋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그죠? 교수님 멋있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합니다. 하기 전에 일단 한쪽으로 놓고 군한마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한마리 해가지고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군한마리 한 다음에 이제 마키모노 이런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군감마키를 해보겠습니다. 군감마키를 군한마리라고 그러죠. 군한마리, 군함을 군감이라고 그럽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밥을 만들어 놓습니다. 밥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밥은 양도 똑같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밥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밥도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몇 개였어 이게? 몇 개? 342개입니다. 이렇게 342알. 그러니까 좀 큰 거야, 이거는. 그죠? 조금 크게 하는 거거든. 342알. 이건 340알. 아, 2알 모자라네. 2알이 붙이면 된다. 한 개, 2개. 그죠? 됐습니다. 342개. 좀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군감 맞기를 하는데, 날치알. 파란 거 2개, 빨간 거 2개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와사비를 이렇게 묻혀줄 거예요. 와사비를 발라줄 겁니다. 이렇게. 발랐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김을 가지고, 김도 매끈매끈한 게 있고, 거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매끈한 게 밖으로 나오도록, 그죠?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마찬가지. 군한마리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줍니다. 군한마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멋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짠! 멋있게 딱 합니다. 이렇게. 했죠? 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줘도 되는데, 좀 멋있게 하려고. 빨간 것에는 어때요? 이
이 파란 거 빨간 게 있는데요. 원래 이 같은 색깔에서는 놓지 않아도 돼요. 이걸 안 놔도 되는데 한번 놔보려고 그래요. 그냥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렇게 딴 데 가도 이걸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또 보이는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오일을 놨고요. 한쪽에는 또 무순을 놔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냥. 빨간 도비꼬, 도비꼬 날치알 그죠? 날치알 도비꼬라고 그러죠. 그 다음 파란 도비꼬. 이 도부가 날다는 뜻이거든. 이 도비우야, 원래는 도비우. 도비우가 날치라는 뜻이거든요. 그 도비우호, 그 도비꼬, 꼬는 이제 이 알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도비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도비꼬라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날치알이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갑바 막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바 호소 막기를 하는데요. 갑바 막기는 뭐냐면은 이 갑바로 하는 그 일본 그 형상의 동물이 있었어요. 그래, 그거 이제 그 갑바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갑바가 오이 있잖아요. 그죠? 끝부분을 탁 도려내면은 그 있습니다. 그래, 그것처럼 해가지고 생긴 게, 예, 갑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이를 쓰시 용해서는 갑바 막기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돌리깎기를 해보겠습니다. 돌리깎기를 해가지고,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말아볼 겁니다. 돌리깎기 할 때도 여보세요. 손 조심해야 돼요. 여봐요. 어떻게 하는가. 잘 돌리죠. 그죠? 돌리깎기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돌리깎기 할까요? 안에 이 시드를 못 쓰니까 날리기 위해서 돌리깎기를 하는 겁니다. 또 길이가 똑같이 쓸을 겁니다. 됐으면 준비해 놓고요. 자, 호소막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후도막기가 있고 호소막기가 있는데, 후도막기라는 것은 후토이 하는 그 굉장히 굵은 걸 김밥을 후도막기로 그러고요. 이 가늘게 마는 거, 이것을 호소막기로 그럽니다. 그래서 김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김을 한 장 있으면은 반장을 이용해서 마는 것을 호소막기인데요. 자, 이 준비한 김을 보십시오. 보게 되면 여기 거친 면이 있고 반짝반짝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반짝반짝한 면이 아래로 와야 됩니다. 아래로 와야만이 나는 말았을 때 어때요? 반짝반짝한 게 끝으로 나오겠죠? 이 거친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말아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을 놓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거친 부분이 위로 와야 됩니다. 김은 2분의 1로 잘라야 된다고 그랬죠. 반숙입니다. 밥을 너무 많이도 아니고 작게도 아니고 밥을 적당히 어느 정도냐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생기는 건데 이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왼쪽부터 밥을 패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밥을 패면서요. 감 이게 적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적당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도 와사비를 발라주고요. 와사비도 넣습니다. 준비한 오일을 넣을 겁니다. 이게 오일을 넣고요. 자, 마는데 어떻게 마느냐 하면요.
이 아래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아래 부분이 이 손가락 있잖아요, 그죠? 손가락 한 개 간격을 둡니다. 손가락 한 개 간격을 둡니다, 여기. 그리고 말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래 부분이 여기를 탁 이렇게 말아줘야 돼요. 이 둥글둥글 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여기 와서 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호소막기가 잘 말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잡죠, 그죠?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누르면서 당깁니다. 됐죠? 이야, 잘한다, 그죠?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갑바 호소막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바 호소막기 만들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었고요. 아니, 이제 날차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날차를 넣어서 만들어 보는데, 이 날차를 넣어서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건데, 한번 날차를 있기 때문에 한번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양입니다. 똑같은 양. 자, 위에는 어때요? 손가락 한 개 간격을 둔다고 그랬죠, 그죠? 그 두는 이유는 알겠죠? 나중에 말 때, 그죠? 잘 붙으라고 놓을 겁니다. 얘는 입에 날차에 들어있던 오일은 작게 들어간 게 좋겠죠, 그죠? 너무 오일을 듬뿍 넣는 것보다는 좀 작게 넣는 게 좋다, 그죠? 날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날차를 한 가지 한번 말아볼게요. 날차를 넣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말아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말아줍니다. 누르면서 당깁니다. 다 됐죠, 그죠? 야, 잘했습니다. 또 박수, 그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말았습니다. 대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막기는 아까 말했죠, 그죠? 손으로 마는 것을 대막기로 그러는데요. 똑같이 태지를 묻히고, 김 있잖아요, 그죠? 김을, 자, 보세요. 굉장히 매끄러운 부분이 항상 밖으로 와야 됩니다. 거친 부분이 안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커트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커트한 부분, 이 부분이 위로 와야 됩니다. 이 부분 막 안쪽으로 튼튼하게 있잖아요. 이게 아래로 와야 됩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알 겁니다. 감추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밥도, 우리 스시밥 한 2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시밥 정도로 하면 작고요. 스시 한 밥 2배 정도로 해가지고요. 놓은 다음에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45도 하고 눌러줍니다. 누른 상태에서 와사비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와사비를 발라주고, 다음 준비한 오일을 중간에 놓을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 상태에 놓을 겁니다. 자, 놓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아래를 살짝 말아줄 겁니다. 가운데 손으로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아 올립니다. 이렇게 말아 올립니다. 말아 올려 끝부분에 갖고는 어때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밥풀로 살짝 묻혀줍니다.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막기라고 그럽니다. 아이스크림 막기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분들 횟집에 가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멋지게 주는 거 봤어요? 안 봤죠? 이게 이제 좀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는 재료를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오이 넣을 수도 있고, 날차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있는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뭐다? 대막기입니다. 대막기라는 것은 뭐예요? 손으로 마는 것을 대막기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시 모리찌개를 할 때는요, 모리찌개라는 것은 접시에 담는 것을 모리찌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 접시들은 이렇게 그림이 있고, 또 일본, 병치라든가 일본의 그 고유 풍경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단일입니다. 단일 접시로 돼가지고, 아무 그냥 이렇게 색깔도 없는 그런 접시를 많이 쓰는데요. 보면은 이 바깥에
접시 테두리 있죠. 이게 이제 우리는 아웃라인이라고 그래요. 아웃라인. 안에 있는 것을 인라인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접시는 인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웃라인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인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접시에 모래집게를 할 때는 인라인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접시의 모래집게는 인라인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버블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블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무엇이 없어져요. 공간이 나중에 다 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엉망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인라인 안에 아주 멋있게 스시 모래스케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성이 진짜 인라인 안에 담는가 못 담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눈여기 잘 봐요. 지금부터 집중 집중 집중. 자, 이렇게 스시 플레이트 모래스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스시 니기리 스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나 수고하셨고요. 박수. 썰어 보는데요, 6등분으로 항상 씁니다. 6등분으로 쓰는데 먼저 가운데 쓴 다음에 끝에 썰어주고요, 가운데 썰어주고 6등분으로 갖다가 만듭니다. 6등분을 만들어줍니다. 6등분 만들어 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6등분으로 만들 겁니다. 가운데 썰고 그 다음 맞추고 6등분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6등분이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모래스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게 멋은 없는데요. 멋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대막기 그리고 호소막기, 갑바 호소막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아주 자비하신 그런 마음을 길이 간직해서 여러분들 몸 건강하고 가정에도 행운이 항상 있기를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영상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